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옥내서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옥내서전을 안다. 그러면 쉽게 옥외서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옥내와 옥외는 사람에 의해서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화하는 거죠. 이거와 반대로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간이, 네, 화재, 조기, 진압용, 네, 물 분무, 포, 뭐 미분무 이런 것들은 다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죠. 결국 옥내랑 스프링클러만 알면 나머지 시스템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통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옥내서전 개통도 설명드릴게요. 자, 물이 어떻게 방사되냐? 일단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밑에 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펌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 볼게요. 자, 끌어올렸어요. 여기를 흡입축, 펌프에서 나가는 쪽을 토출축이라고 해요. 쭉 배관 타고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소화전 연결된 우리 옥내서전에 연결돼서 사람에 의해서 호스를 갖고 물을 쏘겠죠. 불이 나면 우리가 진압할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에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죠. 이거에 대해 좀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쉽게. 자,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물도 필요한데 펌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지금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얘가 고장이 나면 물을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정전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럴 때 대체로 마련한 게 이 바로 옥상수조예요. 옥상수조는 규정에 따르면 3분의 1, 여기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옥상수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자, 그런 다음에 펌프가 또 고장 말고 물을 끌어올릴 때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물이 잘 안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흡입축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물을 못 받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물올림 장치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이 배관 안에 물을 가득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또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우리 1년에 한번 작동 기능 점검을 하는데 이 펌프를 성능을 테스트할 때 필요한 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즉, 이 배관을 막아버려요. 막고 여기서 펌프를 구동할 때 물을 이쪽으로 배출하면서 이 유량계나 이 압력계를 사용해서 펌프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펌프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온이.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서 어떤 압력 이상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 릴리프 밸브를 여기서 이렇게 단 거예요. 다 필요한 놈들인 거죠. 그 다음에 펌프를 센 압력으로 쫙 밀었더니 배관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수격 방지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다. 여기서 쫙 올라갈 때 여기도 수격 방지기를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죠. 또 펌프가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물을 여기서 옥내서전에서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유가 이 안에 배관에 일정 압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압력이 떨어지면 이 주펌프가 계속 가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충압펌프예요. 이 충압펌프가 이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놈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잦은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 혼자 아니야? 아니에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압력 챔버가 압력을 감지해요. 그래서 여기 요 배관의 압력을 감지해서 압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럼 누구한테 알리냐? 여기 수신반한테 알려요. 수신기는 야, 너 가동을 시켜라. 그러면서 가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펌프는 계속 쉬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펌프도 있죠. 왜냐? 이 물은 이게 소화용으로만, 우리 소방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방용이죠. 근데 여기도 후트밸브라고 있어요. 얘는 이물질 제거하고 뭐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같이 얘는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높이가 다르잖아요. 즉 소화용은 어느 정도 이 수원량을 확보되면 그 이상부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일반용으로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옥외수화전은 뭔가? 옥외수화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옥외 바깥에다 달면 옥외수화전인 거예요. 여기서 물을 뿌리면 옥외수화전인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에 나오는 뭐 방수량이 여기는 17m면 옥외는 25m. 요거 차이. 그러니까 옥내만 알면 옥외는 그냥 가져간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뭐 그런 그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다 여기는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가는 게 헤드를 달았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옥내수화전 설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수화전 설치 기준은 자, 3 무지 세력 모든 층. 자, 3층이에요. 연면적 3층. 그리고 무지 무창층 지하층으로서 또는 지하 층수가 4층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배인 것은 모든 층. 3무지 세력 모든 층이에요. 이거 비슷한 게 요거죠. 이거는 뭐 얼얼얼 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1500이래요. 반이죠. 또 무지 세력이 아니라 3이라는 거. 요거는 다르죠. 그 다음에 지하가 터널 중 여기 1000m. 이건 예경 터특. 예산 교통량 경사로 등의 터널의 특성을 가진 총리로 가는 터널. 그 다음에 4번은 차주리로 외우시면 돼요.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이 200 이상인 거. 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20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공장 특수치료 공장 창고로서 결국 이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거. 자, 용어정이 얘네들이랑 좀 친해져야 되겠죠. 자, 우리 고가수조가 있고 압력, 가압수조가 있어요. 자, 볼게요. 고가수조는 아까 옥상수조 보시죠. 제가 이거를 잠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자, 고가수조는 구조물에 지형지물 또는 자연 낙하 압력에서 급사하는 수조예요. 자, 옥상수조랑 비슷한 거죠. 이게 여기가 지하수조면 여기는 옥상수조라 했죠. 여기에 원래는 3분의 1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다른 거죠. 이게 옥상수조는 예비수원 확보용이에요. 근데 여기 따로 고가수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거를 이 밑에 수원을 이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옥상수조 말고.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압력수조. 소화, 용수,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는 방식. 이건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압력 탱크예요. 압력 탱크 안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 그럼 가압수조는 가번의 압축 공기, 불연성, 고체, 고압 기체에 따라서 소화용수 보낸다. 여기 고압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낸다. 자,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소화 설비의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정지시키는 거. 그래서 압력 챔버,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고 말한다. 얘가 얘예요.
아까 충압 펌프를 하기 위해서 얘가 압력을 감지하는 거, 얘가 압력 챔버 그거 역할이에요. 근데 충압 펌프 여기 있죠. 배관 내 압력 손실이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 방지. 얘가 이 주펌프의 기동 방지하기 위해서, 잦은 기동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체절 운전에 어떤 의미냐? 이 펌프가 성능 시험을 할 거예요. 여기 성능 시험 배관 요때 할 때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거. 여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막고 얘를 돌리면 압력이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꽉 다 막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릴리프 밸브에서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임펠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주펌프에. 전격 토출량,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펌프인데, 펌프와 관련된 건데, 여기 안에 보면 명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압력, 뭐 토출량 해가지고 어떤 수치가 압력 뭐 350, 토출량 25m. 아, 이게 이 고유한 펌프의 그 값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얘기예요. 진공계는 대기 압력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연성계는 대기 압력 이상과 이하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압력과 압력계와 진공계를 다 같이 가능하다. 그게 연성계다. 그런 뜻입니다. 급수배가 수원, 옥내, 옥외 송수구로부터 옥내서전 방수로 급사하는 배관.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렸네. 이 송수구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나중에 소방차가 왔어요. 이제 불이 나서. 그래서 그 호스를 여기다 장착을 시키면 물이 이렇게 해서 방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배관을 급수배관이라는 거예요. 자, 개폐 표시형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어떤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돌리면 이 꼭지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 닫혔구나. 다시 반대로 열면 올라갔네. 열렸구나. 결국 이 배관에서 쿡 닫히고 올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수원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수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고가 수조냐, 지하 수조냐? 즉, 고가, 위층에 수조가 있냐? 아니면 이 지하에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비 수원은 옥상 수조. 자, 보시면 옥상 수조는 페일세이프에 따라 결국 이 주수원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펌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비수원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수원의 3분의 2 이상, 여기에 고장났을 때 이 주수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기다가 저장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원을 산정해 볼까요? 자, 옥내랑 옥외 같이 가져갈게요. 자, 기준 개수, 방사량, 방사시간이 있어요. 다 최대 2개죠. 방사량은 130이고 옥외는 350이네. 요건 가져가셔야 돼요. 방사시간은 20분. 그래서 수원의 양은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기준 개수에 방사량에다 방사시간을 이렇게 곱하면 수원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결국 층으로 관련된 거예요. 층, 최대 많은 방수가 있는 층. 같이 3개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여기 1개, 2개, 3개잖아요. 기준 개수는 1개일 땐 1개고 2개일 때는 2개, 얘도 2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4개 있어도 2개로 적용한다. 자, 그러면 Q는 지금 3개니까 2개를 적용하죠. 2 곱하기 130 리터 퍼 민이잖아요. 곱하기 20분 한다 그랬죠. 그러면 5600이 나와요. 미터가 나요. 그래서 5.3 미터 3승이 나온다. 나왔잖아요. 그럼 옥상 수전 여기는 어떻게 적용한다? 곱하기 3분의 1만 하면 옥상 수조 수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옥외 수화전은 뭐만 바뀌냐?
이것만 바뀌죠. 350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옥내서전의 방사 시간. 여기 보면 옥내서전의 방사 시간 있죠. 30층 미만은 우리 아까 우리 20분 했었잖아요. 근데 50층 미만은 40분을 한다고요. 근데 50층 이상은 60분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옥상 수조의 양은 유효 수량의 3분의 2 이상.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우리 옥상 수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외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떨 때 지하층만 있는 경우. 그래서 지하 고수 건지텐 주동 별내비 합공창 가 이렇게 오시는 건데, 자, 일단 지하층만 있는 거 고가 수조만 있으면 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그러니까 수원이 노출된 이 방수구보다 똑같은 개념인 거죠. 건축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해 설치된 경우. 즉, 이 펌프 옆에 또 펌프를 하나 더 단다는 거예요. 별도의 펌프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펌프, 성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내연기관, 뭐 디젤 엔진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비상전원을 연결하면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학교, 공장, 창고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동으로 옥내서전을 기동한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데요.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서전 설비. 가압수조. 자, 오른쪽 여기 보시면 여기 가압수조로 여기 가압수조죠. 가압수조로 이렇게 설치한 경우 옥상 수조를 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결국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 별내비 합공창 가 이렇게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수조를 겸용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수조를 소방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 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게 소방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급수용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용을 더 일반보다 더 밑으로 내린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소방용, 그 다음에 이 위는 일반으로 사용하겠다. 이거를 허용하겠다. 겸용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일반 급수 펌프의 후투밸브, 이게 후투밸브예요. 후투밸브와 소방용 후투밸브 사이의 이 물의 양을 이 유효 수량이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수조와 펌프가 높은 위치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 옥상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뜻입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 물을 가압해서 보낸 장치가 어떤 게 있냐? 펌구압과 수계 소화 설비 다 공통이에요. 스프링클러 뭐고 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펌프, 고가, 압력, 가 이렇게 펌구압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수 압력과 방수량 볼게요. 자, 옥내와 옥외. 아까 기준 개수 이것도 똑같이 최대 두 개로 하고 방사량도 130리터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호수로 나올 때 압력이 0.17에서 0.7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메가파스칼이잖아요. 이 메가파스칼.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압이 이게 압력이잖아요. 압력 우리가 1기압은 뭘로 환산할 수 있냐? 우리가 10.332 미터 H2O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랑 같은 게 우리가 101325 파스칼이에요. 자, 이거를 또 단위로 환산하면 101.325 이건 킬로파스칼이죠. 나누기 1000하니까 메가는 0.101325 메가파스칼이래요. 또 이거랑 같은 게 또 뭐가 있냐? 1013 밀리바.
이것도 압력단위에요. 또 이거랑 같은 게 14.7 psi psi도 있어요. 또 같은 게 우리 수은 있잖아요. 760 mm h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메가파스칼을 잘 사용하니까 메가파스칼은 미터 곱하기 100배 차이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0.17, 우리 0.17 메가파스칼은 대충 17m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7에서 0.7은 곱하기 100 하면 17m에서 70m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5개서저는 0.25래요. 그럼 25m에서 70m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펌프의 토출량은 우리가 아까 기준 개수 곱하기 방사량 곱하기 시간 하면 수원의 양을 산정했잖아요. 이거는 시간을 뺀 거예요. 20분을.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계산할 때 펌프의 토출량은 뭐냐? 오른쪽 보시면 옥내서전에 펌프의 토출량을 계산하시오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게 3개니까 기준을 최대 2개니까 2개로 한다. 곱하기 130 리터 퍼 민으로 하면 이게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260 리터 퍼 민인 거죠. 아시겠죠? 그럼 5개서저는 이것도 최대 2개니까 여기 2개, 3개가 있으니까 2개죠. 곱하기 350 한다는 거죠. 그러면 70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송장치 설치 기능.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왜 했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펌프가 올려야 될 그 최대 힘은 어느 정도 최소한 필요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어떻게 외우냐? 낙마방이에요. 낙, 마, 방. 자, 낙은 낙차, 마는 마찰이에요. 방은 방사압력. 우리 17이죠. 근데 옥외서전은 25잖아요. 25m. 그 17m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낙차가 중요하죠. 자, 보시면 오른쪽 볼게요. 우리가 이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건 지울게요. 결국 여기에 17m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어올리는 이 낙차를 해요. 낙차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배관, 관 부속의 이 마찰도 미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관에 마찰이 있을 거래요. 그 마찰 그것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호스 여기서 이제 호스를 딱 풀었을 때 옥내선에서 호스를 전개하면 막 꾸불꾸불 이렇게 된다고요. 쫙 펴지지 않고. 그럴 때 여기 마찰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찰이 있고 그걸 다 환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게 펌프가 올려야 될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이것도 낙마방이에요. 얘는 여기가 왼쪽이 낙, 마,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고가수조가 만약에 이걸 고가수조라고 했을 때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관에 마찰이 있고 여기 호수에 마찰이 있고 17m를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 가져가셔요. 수배급 오멘. 수배급 오멘 가져가십시다.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맨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고가수조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수위계가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물이 있으면 또 배수도 해야 되고 배수관도 필요하고 물이 넘치면 오버플로우관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이 있어야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압력수조. 압력수조 똑같아요. 낙마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낙, 마, 방. 여기는 압력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0.17로 된 거예요. 0.17 메가파스칼이나 17m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배우자. 수급, 배급, 맨압, 안자공. 이거 수계 공통이에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냐? 여기다.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쭉 보시면 이 안에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배급, 매납, 안자공. 자, 흡입축 배관의 밸브를 볼게요. 후트밸브 볼게요. 후트밸브가 어딨냐? 자, 여기 수조에 있는 이게 후트밸브예요. 이게 기능이 뭐냐? 여과 기능, 그 다음에 체크밸브 기능. 체크밸브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한다. 근데 이 체크밸브가 고장이 나면 계속 물 흘림 장치에서 물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물이 여기에 계속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아시죠? 그 다음에 흡입축 개폐 밸브. 우리 흡입축을 개폐 표시형 밸브 육안으로 야 열렸냐 닫혔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밸브. 그걸 어떤 거냐? OSY 밸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버터플라이 밸브형 밸브는 설치를 금한다. 왜냐? 마찰이 크다. 그래서 흡입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저기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스트레이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 어디에 넣느냐? 자, 이게 스트레이너예요. Y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물질이 생긴다. 네, 플렉시블 조인트. 자, 어디냐? 얘예요. 얘. 펌프 흡입축과 토출축이 있죠. 왜냐? 펌프가 구동을 하면 진동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 그 연선계, 그러니까 진공과 우리 정압, 압력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연선계예요. 이게 연선계예요. 근데 토출축에는 압력계만 쓴다. 그다음에 편심 레듀서, 공기 고임 방지가 목적이에요. 편심 레듀서는 어떤 거냐?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편심 레듀서를 쓴다고요. 근데 원심이 있고 편심이 있는데 편심을 쓴다. 체크 밸브, 일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 체크 밸브를 거의 다 이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체크 밸브 있죠. 체크 밸브. 이게 그런 방향인 거예요. 일로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격 방지기. 우리가 아까 펌프에 압력을 탁 싸면 이 배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격 방지기를 이런 데다 단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올리면 여기도 단다. 아시겠죠? 네, 물올림 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흡입축 배관에 물을 채운 후 펌프를 기동하게 물을 흡수하는 것. 같은 원리죠. 항상 펌프에 물을 여기다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 그러면 물올림 장치는 여기도 100리터로 한대요. 100리터 이상으로 하고 구경 15mm 이상 급수배관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순환배관 릴리프 밸브.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펌프를 성능시험 테스트할 때 얘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 막아버리고 여기도 막아버리면 여기 펌프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수온이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압력까지 올라가면 얘가 터진다고요. 팡팡. 그래서 물을 내보내요. 그래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하냐?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여기 체크밸브와 이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설치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20mm 이상의 분기 배관에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하는 릴리프 밸브를 사용해라. 여기서 최저 압력이란 그 물을 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를 최대 상승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에는 140%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소방용 펌프 볼게요. 소방용 펌프는 볼루트 밸브가 있고 터빈 펌프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안내 날개 차이에 따라서 볼루트는 대유량 저양정 펌프,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보내고 높이 못 올려요. 근데 터빈은 반대로 저유량 고양정 펌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볼게요. 자동으로 가압 송수 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자, 우리 가압 송수 장치가 뭐냐? 이 펌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있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수동은 어떨 때냐? 우리 소화전에 온오프 방식,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서 가동을 시키는 거죠. 어떨 때 학교, 공장, 창고로서 동결화가 있는 장소에. 그러면 자동은 어떨 때 하냐? 이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가압송수 장치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배관 내, 결국 이 배관 2차 측이라는 거는 펌프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2차 측이라 그래요. 이 밑에를 1차 측이라고.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감시하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가동시켜. 올라갔어? 그러면 정지시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예요, 얘가. 얘는 어때? 얘 100리터로 한다 이거죠. 100리터 이상 한다. 여기에 공간을. 그리고 충압 펌프를 설치한다. 충압 펌프 설치했죠.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얘의 토출 압력은 여기 자연압보다 0.2 플러스 0.2 메가파스칼 더 크게 한다.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한다. 얘랑 토출 압력과 같게 한다. 그리고 토출 양은 어떠냐?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옥내서전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라. 이건 수계 공통이에요. 자, 압력 챔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펌프 성능 시험 배관 볼게요. 자, 이건 2023년 간부에 나왔습니다. 자, 설치 기준은 펌프의 성능은 이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전격 토출량의 150%를 운전했을 때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 된다. 자, 이거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토출 압력, 토출량. 우리가 펌프를 가동했어요. 최저 압력이라는 건 요 점이에요. 토출량이 0이죠. 다 막았으니까. 그래서 140%를 초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0%를 했을 때 65%의 압력이 나와야 된다. 이상 나와야 된다. 그 뜻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성능시험 배관. 펌프의 토출축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한다. 자, 보시면 여기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이게 개폐 밸브예요. 그 이전에 분기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는 개폐 밸브로, 후단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 이거 열고 밸브 똑같은 거예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 얘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 측정 장치를 직관부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175%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대요. 간부에서는 이렇게 가로치고 요게 나왔더라고요. 요걸 아냐 모르냐? 어렵지 않죠? 배관 볼게요. 배관은 배관용 탄소관관 또는 배관 내 1.2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또는 임해 없는 동합근관 내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의 강도 내식성 있는 걸로 한다.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펌프의 투출축 구경은 유속 4m/s 이하로 한다. 그리고 옥내선과 연결되는 가지의 간의 구경은 40, 배관 중 입상 간의 구경은 50으로 한다. 그리고 연결 송수관과 겸용할 때는 100, 그 다음에 가지배관은 65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배짐의 다 내덕비 천반 불준섭. 자, 배관을 합성 수지로 하는데요. 그럴 때는 배관을 어떨 때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 내덕비,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된 덕트 피트 내부에 설치된 경우, 아니면 천장이나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한 경우. 자, 감압 방법. 우리가 옥내수화전은 0.17에서 0.7 사이로 압력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호스에서. 근데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위험하니까.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감압 방식, 고가 수조 방식, 구간별 전용 배관 방식, 중간 펌프 방식, 부스터 펌프 방식,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림으로 보이면 여기가 압력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호스에다가 감압 장치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감압 밸브.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방식, 여기에다가 따로따로 나눈 거죠. 여기랑 여기랑, 얘는 이쪽에다, 얘는 이쪽에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구간별 전용 배관 방식, 얘는 펌프를 두 개 설치해서 한쪽은 저층부, 한쪽은 고층에다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중간 펌프 방식, 부스터 방식, 여기는 중간에다가 펌프를 하나 더 단 거죠. 중간 펌프 방식 이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송수구 설치 기준. 자, 소화 설비에 수원이 부족 시, 수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소방 차량을 수원을 소화 설비에 급수하는 설비.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불을 끄고 있는데 수원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소방차가 와서 여기다가 소방 호스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진압을 하는 거죠. 자, 이거의 기준이에요. 요거를 여기 어떤 기준을 하냐, 쫙 대신해 보면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의 송수 그 밖에 작업이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장소 얘기예요. 그리고 송수로부터 주배관에 있는 연결배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여기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데요. 이게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물 포일 때는, 또는 연결 송수관과 겸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이걸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높점 5일, 0.5에서 1.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0.5에서 1m 해라. 구경은 쌍구형이나 단구형 해라. 요걸 두 개 쌍구, 요거 한 개면 단구. 송수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설치하라. 체크 밸브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 왜냐? 높이 올라갔을 때 이게 역류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배수 밸브, 물은 빠져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마개를 써요. 여기에 마개를 씌우라는 거예요. 자, 방수구 설치 기준 볼게요. 방수구는 이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물에 이걸 열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개폐 밸브에서 개폐 밸브 물을 돌리면 물이 쪼르르르 나와서 물이 방사되겠죠.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하겠죠. 근데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서전 방수까지의 거리가 수평거리 25m마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공세출하죠.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의 출입구가 있는 층만 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호스는 구경 4, 40. 이게 40이라는 거죠. 호스 이게 40. 그 다음에 호스를 옥내서전은 25로 한다. 각 부분으로부터 유역에 뿌려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호스를 옥내에서 되는 경우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방수구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 냉고 발효하시. 즉, 냉장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고온에 녹아 설치된 경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발전소, 변전소,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식수, 목수, 급비장 해가지고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그와 비슷한 장소, 야야 급비장, 야야,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급비장,